나이 40이면 불혹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많이 불안합니다. 제 어깨 위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회사는 나에게 예전만큼 투자하지 않는 것 같고 체력은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이제 막 돈을 들어갈 시기죠. 또 샤워를 끝내고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조급함과 불안감이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으로 또는 직장인으로서 40대가 정말 버티기 힘든 격동의 시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밀려나도 퇴사해도 지금 이 연봉과 가치를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확실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독서입니다. 그것도 40대 이후의 독서가 단순한 취미나 힐링이 아니라 당신의 연봉과 미래를 결정하는 생존의 도구라는 관점을요. 아직 준비 중이든 아니든 오늘 영상은 저와 비슷한 40대의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왜 독서는 생존의 도구인가? 격차의 시대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생성형 AI 아닐까요? 관련 영상을 보다가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생성형 AI를 넘어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 형태로 10년 내로 나온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G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 제가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 인터넷에서 회사 내 생성형 AI 모델이 개발되자마자 회사에서 퇴직 희망자를 찾는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더욱 불안감이 올라오더라고요. 회사는 매정한 집단이라는 것도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회사나 AI 시대를 도태되지 말라고 하더라도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도 김대식 교수의 생각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는 방안이 김대식 교수가 추천하는 코드일 수도 있고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서비스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확실한 것은 회사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주도권을 넘기는 선택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제 의지대로 살아가야지 조금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은 답은 3가지입니다. 독서, 사유, 그리고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3가지인데요. 독서를 통해서 작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훔쳐서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서 저와 맞을 것 같은 것은 찾고 예리하게 깎는 작업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비전에 대해서 글로 남기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도 제가 실제 실행하는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작성해 나갈 것 같아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취업을 했는데 입사 동기들을 돌아보니까 저보다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학벌들이 저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입사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회사를 오래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바로 30대 초반, 대리 직급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와 저는 지금 40대 중반에 접어든 저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독서로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독서는 늘 좋은 거라고 했지만 30대와 40대의 독서는 그 본질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30대까지는 성장을 목표로 하는 독서였다면 40대는 생존을 위한 독서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뇌 노화와 인지력 저하의 방어입니다. 40대 이후부터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독서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지요. 미국 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독서는 치매 발병 위험을 32%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스냅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냅스는 90세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기존의 연결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스냅스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독서는 학습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해마를 활성시켜 뇌의 기능을 상승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뇌 단련 운동입니다. 미래에 더욱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일상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제 목표와 맞아서 독서를 선택했습니다. 둘째, 학습 속도의 격차 해소입니다. 40대에 접어들고 나니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순식간에 뒤처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제활동의 주기가 예전에 비해서 60년에서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송기령 작가의 말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도 보면 요즘 일하는 방식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각각의 직급별로 일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쌓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조직이 많이 슬림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팀장을 제외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관계로 일의 시작과 마무리를 보통 전부 다 본인의 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업무 성과를 내다 본인의 역량이 회사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생산성이라는 단어에 얽매이면서 신기술을 계속해서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AI, 신기술, 비즈니스 모델, 업무 역량 범위의 확장 등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이 바로 독해력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독해력이라고 하였지만 문해력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경쟁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거나 뒤처짐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 마음 챙김입니다. 공부 쉽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모든 공부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부는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챗 GPT, 제미나이에게 고민을 물어보고 답을 해줍니다.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어요? 내 힘든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관련한 책을 직접 만들면서 아시는 분들에게 선물했는데요. 힘든 경우에는 그 책을 펼쳐보면서 어머니가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하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책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제가 보고 싶을 때 제가 펼쳐서 책만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마음 챙김을 챙길 수 있으니 독서라는 것은 더욱더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40대 독서의 두 가지 실질적인 강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연봉과 통찰 관련된 측면인데요. 첫 번째 강점은 바로 몸값을 올리는 비즈니스 통찰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팀장급, 직책자급이든 아니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메일이 두루뭉실하고 회의가 산으로 가는 것도 결국 사고 정리 부족에서 옵니다. 하지만 꾸준히 책을 읽으면 위대한 인물들의 지혜와 경험을 시공간을 초월해 전수받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처럼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제가 전에 영상에서 통찰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맥락적 사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 순간 수십 년의 노하우가 담긴 비즈니스 모델, 심리학적 통찰, 위기의 극복 사례 등 단 몇 시간 만에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간접 경험이 바로 통찰력을 주어서 당신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 평판이 올라가고 이는 곧 협상력과 연봉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었거든요. 두 번째 강점은 체력 보존, 효율적 스트레스 완화도 있습니다. 40대 이후는 체력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격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다릅니다. 2009년 서식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단 6분 만에 심박수를 낮추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독서는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체력을 보존하면서도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하는 정신적 요새가 되어줍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다스려 우울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삶의 균형과 방향을 지켜줍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나의 꾸준함을 지켜주는 강력한 해자가 되어주는 무기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다 그러면 40대 회사원들을 위한 현실적인 독서 루틴 3가지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려 볼게요. 40대에게 독서가 좋다는 건 알지만 언제 읽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40대 회사원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권하는 루틴은 3가지입니다. 첫째,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해 보세요.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는 퇴근 시간 후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라고 하지요. 하루 중에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바로 퇴근 후 1시간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귀가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뇌를 식히는 시간으로 독서를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퇴근 후 30분 독서가 집중력을 23%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퇴근 후에는 일과 시간에 집중해서 에너지 레벨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낮은 에너지 레벨로 인해서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을 확보해 보려고 늘 노력합니다.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서를 가장 먼저 투자하고 남은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상대적으로 제 의지가 덜하는 것으로 채우면서 일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내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하러 가기 전이냐 후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골든타임 1시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단위로 시작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100쪽 같은 목표는 저 같은 중년에게 부담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문단 또는 하루 10분으로 목표를 최소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등 10분 단위의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독서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들보다 특별히 부지런한 건 아니지만 하루의 시간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독서광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흘려보내질 수도 있는 시간을 제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하루를 잘 보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회사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걸리다 보니 이 상황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직주근접이라는 단어에 열광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집을 마련하려고 아둥바둥거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나만의 시간으로 하루에 3시간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다는 말은 직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에서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에 더 무게를 두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집에 오자마자 무엇에 집중하기에는 제 역할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아내와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나누어야 했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속상했었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해야, 자녀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속상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이야기도 들어오고 공감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확보된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읽은 책의 권수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독서량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 독서의 완성은 기록입니다. 독서의 목적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은 단순히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내 생각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독서한 후에 한 문장이라도 다이어리나 노트에 필사하거나 서평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제 사고력을 날카롭게 다듬고 책이 준 통찰을 내 언어로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기록하면서 조그만한 팁을 더 드리자면 그때의 감정에 대해서도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용이 인상 깊었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내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펼쳐서 읽다가 해답의 힌트를 하나 얻었다와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와 그것에 대한 감정, 그리고 다음에 대한 행동 지침이라던가 다음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키워드 중심으로 끄적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바꾸는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40대의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위해 지금의 가치를 지키고 키우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저도 책을 조금 썼었는데요. 책에는 분명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고치고 또 고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정보의 퀄리티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즉,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지만 작가의 실패담을 읽으면서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피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책 한 권의 가격은 2만원 난짓입니다. 부담스러운 돈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하면서 사용하고 두고두고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 2만원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큰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좀 정리해 볼게요. 40대도 불안한 시기입니다. 회사의 기대는 줄고 체력은 떨어지고 가정의 부담은 커지는 시기죠. 미래에 대한 불안의 핵심은 대비라고 믿습니다. AI 시대의 일자리를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저는 생존의 해답을 독서에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레 의견을 드려봅니다.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단련하고 학습의 격차를 줄이며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생존의 도구입니다. 꾸준한 독서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워 연봉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정신적 균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본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독서 후 기록을 제시해 봅니다.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40대의 불안을 성장의 힘으로 바꾸어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는 거죠. 고정 댓글에 저와 비슷하게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확장하고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고 싶은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뵈실게요.